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죄다 10억 원인데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아 1억 모았는데 내가 사는 동네나 호갱노노 순위 보면요. 살고 있는 동네나 서울 신축 아파트 이번 생에 살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10% 마법입니다. 지금 가진 돈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까지 꼼꼼하게 계산해봐야 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서울 청약 넣기 어려운 경우라면 서울 대신 인천과 경기도 신도시로 눈을 돌리곤 하는데요. 2기, 3기 신도시 분양가도 벌써 6억 원 선입니다. 게다가 주변 시세랑 비교해봐도 1억 차이도 안 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어쩌다 청약에 덜컥 당첨되면요. 기쁜 것도 잠시 이걸 계약해야 해? 말아야 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은 한 방에 하면서 강남 3구의 신축 분양단지 억소리 나는 시세 차이 나는 거 떠오르시죠? 10번 넣으면 10번 떨어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죠. 제가 그랬거든요. 결국 청약하기 위해선 얼마나 필요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청약에 당첨되면 몇 억씩 바로 현금을 준비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실제로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청약에 당첨된 후부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어떤 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분양권을 활용하거나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일도 없을 겁니다. 우선 계약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이면 계약금은 5천만 원이죠. 대부분 한 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어떤 단지들은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한 달 이내에 내는 방식으로 나누어서 내기도 하는데요. 간혹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받는 단지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입지가 뛰어나거나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싼 곳은 계약금 5%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계약금을 전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계약 전 70% 정도는 현금을 마련하고요. 나머지는 신용대출이나 주변의 도움, 투자자산 환매 등으로 융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건 약간 영끌에 가까우니까 로또 청약 단지로 시세 차익이 크다면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죠. 단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안 되겠죠. 그 자금은 청약 당첨 후 계약금에 보태는 역할이니 미리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당첨되더라도 당황할 일은 없겠는데요. 다음은 중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후 6개월 정도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통 아파트 짓기 전에 분양하잖아요. 보통 당첨 후 입주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걸리잖아요. 이런 게 일반적인 선분양제도이고요. 아파트가 70% 이상 지어지거나 정말 1년 이내 입주하는 단지는 후분양 단지인데요. 보통의 선분양은 기간이 그만큼 여유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후분양 단지는 그만큼 그 주기가 짧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볼게요. 10%씩 6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가의 총 60%에 해당하죠. 다행히도 이 중도금은 은행을 통해 집단대출로 대부분 커버됩니다. 요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있죠. 하지만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분양가가 10억이 넘어도 대출이 가능한데요. 흔히 말하는 DSR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분양권이 있고 중도금 일으켜도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어 2개의 중도금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 또는 이자 후불제로 나뉘는데요. 무이자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이자를 대신해줍니다. 요즘에는 공사비 상승이다, 고분양가다 싶어 무이자는 거의 보기 힘들죠. 반면에 이자 후불제는 입주 시점에 그동안의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내가 입주할 계획이라면 이자 후불제의 금리 부담도 감안해야 하지만 중간에 분양가는 전매할 계획이라면 이자는 최종 입주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중도금 대출 이율은 기존 대출보다 1~2% 비싸니 참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잔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잔금을 입주 직전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대출이 분양가 기준이 아닌 감정가 기준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감정가란 그 아파트가 지금 얼마짜리인지 전문가가 정해주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분양가는 5억이지만 주변 시세 상승으로 감정가가 8억으로 책정된다면 60% 기준으로 약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금만 납부하고도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대출을 받고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또한 모든 경우가 이렇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일 경우에는 감정가가 낮게 나오고 대출이 줄어들어 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전세를 맞춰 잔금을 충당하거나 대출과 월세 보증금을 조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6.27 대책 규제로 신축 아파트에 한해서는 전세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 치르려면 전액 현금 보유한 세입자와 계약해야 하고요. 잔금 대출은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많다면 원하는 금액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미리 계산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입자를 둘 계획이라면 미리 주변 전세 시세에 있다면 보면 좋겠죠. 신도시와 허허벌판 같이 없다면 해당 동네의 대장 아파트와 비교해보거나 입지 분석을 통해 함께 가정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현재 기준으로 잔금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이 6억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럼 단순 계산으로 전용 5구 타입 9억짜리 분양받아 대출이 6억까지 나온다면요. 3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부수적인 비용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입니다. 요즘 최소 아파트들이 싸면 아반떼, 그보다 비싸면 팰리세이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최소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은 생각해야겠죠. 두 번째, 취득록세인데요. 여기에 9억짜리 집에 취득록세 3.3%인 약 3,150만원이 나가고요. 물론 생애 최초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되어 2,750만원입니다. 참, 취득세가 3%이므로 200만원 감면이 더 줄어드는 거죠.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라는 점이고요. 분양가 6억의 아파트라면 취득록세 세율이 달라 이렇게 됩니다. 취득록세가 1.1%, 660만원. 생애 최초라면 440만원인 거죠. 셋째, 법무사 등기 수수료. 이외에도 법무사 등기 비용이 있지만 대개 분양하는 입주자 예정 회의에서 법무법인과 연계되어 등기 비용이 줄어들곤 합니다. 보통 60만원에서 80만원 내외이고 구축 살 때 셀프 등기처럼 신축으로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세 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죠. 인지세는 10억 미만까지 15만원이고요. 전월세 놓을 예정이라면 보증금 6억까지인 상한율인 0.3% 곱하면 100만원 전후가 되겠는데요. 정리해보면 유상 옵션 제외한 등기 비용 등 부수적 비용 감안하면 통상 이렇게 필요한데요. 10억 미만이라면 약 3,100만원, 8억 미만이라면 약 2,100만원, 6억 미만이라면 약 7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청약을 넣어도 되는 아파트인지 판단하려면 분양가의 10% 또는 20%의 계약금을 낼 수 있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첨 이후 어떤 자금 흐름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전매 제한이 없거나 당첨자 발표를 이후 1년과 같이 짧은 경우가 있는데요. 부득이 입주가 어렵거나 이른바 시세가 올라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팔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율이 높아 해당하는 시세 차이 금액이 이렇다면 이만큼을 세금 내야 하죠. 가령 6억에 분양받았는데 1억이 올랐다면 1년 뒤 팔아도 60% 세금 내야 하거든요. 부동산 복비로 필요 경비로 제외하고 내 지갑에는 약 5,300만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계약금 10% 마법이죠. 만약 6천만원의 계약금을 넣고 팔았다면 5,300만원의 수익이라면 88%의 수익이죠. 그래서 분양공고문에는 계약금, 대출 조건,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 모든 핵심 정보가 담겨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겠네요.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나뉘며 계약금 10% 이상은 보유하는 게 필요하고요. 중도금 대출은 2개까지도 가능하다. 잔금 여력이 안 되면 도저히 못 들어가거나 전매 제한 지나서 팔아야 된다면 기꺼이 팔기. 미리 주변 전세가 가격을 살펴보는 게 좋고요. 전세 세입자를 두더라도 현금으로만 줄 수 있는 세입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라면 취득록세 200만원 혜택과 각종 대출 중에 나에게 맞는 걸 활용해야겠죠. 각종 대출에 대한 건 간단히 이 영상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